그래서 커머니라는 이제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 동적일 때 유용할 수 있다고 서로에 대해서 깊게 알지 않아도 느끼는 어떤 유대감? 대화를 통해서 그 유대감을 추구할 때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의 모든 원천을 알로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알로하노. 제가 카스코 디렉터직을 2008년 여름부터 해왔는데 작년에 디렉터직을 떠났고요. 지금은 이제 자문 큐레이터 어드바이저의 위치에서 아직 완전히 발을 떼지 못하고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이테로 표현해 본 카스코의 일종의 변천사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변천의 그 지점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카스코는 네덜란드의 유트레이트라는 도시에,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서 25분 기차로 25분 떨어진 독자적인 도시이고 40% 정도가 30세 이하인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90년대에 세워져서 저는 2008년도 이제 6월에 처음 일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되던 차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기투합이 되어서 2018년에 카스코의 명칭을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워킹 포 더 커먼스로 조정을 하고요. 그 조정에 따른 몇 가지 변화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커먼스란 표현도 커먼이라고, 어떤 사람은 더 커먼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커먼스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do it in common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제대로 알아보자, 공동 활동의 어떤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Composing the Commons라는 한 4년에 걸린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고요. 굉장히 다른 아트 센터나 뮤지엄이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2014년에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그 이사를 가면서 New Habits라는 이제 그룹전을 이제 저희가 기획하게 돼요. 그때 아네트 크라우스라는 유트레이트에 거주하는 작가가 사이포 언러닝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거든요.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같이 사이포 언러닝 아트 오가니제이션을 언러닝의 주요 사이트로 삼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탈배움, 언러닝이라고 할 때 이 친구가 강조하는 지점은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체화되고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무의식화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평생 학습의 개념이 유럽 연합의 정책에도 도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회가 계속 변하고 특히 이제 기술도 변화하니까는 계속 배워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습관을 마주하지 않고 습관을 변화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경험이 가능한 건지를, 새로운 배움과 지식이 가능한 건지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술과 지식의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예술기관으로서 그러면 계속 지식을 이제 생산하고 예술을 통해서 지식을 생산하고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커먼스라는 것을 주제로 걸고 할 때 어떻게 커먼스를 체화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작업하는 방식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반영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카스코에서 탈배울 것, 언러닝 할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2주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워크숍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내린 결론이 바쁨을 탈배우고 싶다라는 결론이었고요. 바쁨의 기저에는 우리는 늘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고요. 그 생산성에 대한 강박에는 어떤 이제 사업체를 꾸려 나가야 하고 관료제가 요구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reproductive labor라고 해서 보통 돌봄에 해당되는 노동들 아니면 자연 환경도 사실 늘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스스로를 계속 메인테인하고 케어하는 그런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가치절하된 노동의 영역이 끊임없이 희생된다는 거를 직면하게 되었고요. 또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예술적 지식 생산의 기관이지만은 사실 깊은 이해는 늘 빠져 있다.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자괴감, 허무감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됐고요. 바쁨을 탈배운다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은 그 일상성을 유지하는 어떤 그 사회적 구조, 생각의 구조가 있다는 거를 또 함께 공유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탈배울까? 재생산적 노동, reproductive labor의 대표적인 활동인 청소하기를 저희 그 엑서사이즈 중에 하나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늘 이 7, 8명의 팀 중에서 이 사무실을 정돈하고 치우는 친구는 한두 명인 거예요. 같은 친구들.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제발 너 이렇게 좀 치우라고 하면서 이메일을 어떻게 끝내냐면 You are lovely housewife.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희 대부분 여자들인데 우리가 반대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가부장제 구조를 저희가 저희 내에서 재생산하고 있다는 거를 직시하게 되면서 이 청소를 같은 시간에 함께 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하는 활동이 되었어요. 이건 이제 아네트의 아이디어인데 이건 스테이지된 이제 사진인데 미레 라더마 우켈레스라는 그 바스티아더랑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에 이분이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미술계에서 점점 이제 소외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집안에서 하는 활동을 뮤지엄 등의 입구에서 퍼포먼스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Manifesto for Maintenance Art라는 글이자 작업도 발표를 하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역시 혼자 하신 거예요. 개별적 작가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어떤 공동성을 좀 강조하고 그 변화를 보여주는 퍼포먼스 사진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 기관의 실천이면서 동시에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해요. 이제부터는 그 2018년에 이제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워킹 포 더 커먼스로의 변화, 그 이름 전환에 따른 몇 가지 변화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커먼스에 이제 몇 가지 잘 알려진 영역들이 있는 거죠. 얼반 커먼스, 내추럴 커먼스, 지식
커먼, 문화 커먼스 이거를 오른쪽으로 변화했어요. 스터디 라인즈라고 해서 저희가 다 모두 저희 그 팀의 각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가 연구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대학에서의 그런 일반 연구자가 아니라 실천을 동반한 연구자, 그리고 공동체에 기반한 연구자. 그래서 이 커먼스의 주제 영역으로서 이 스터디 라인을 정할 때 이 주제 의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시작한 거는 여기 언매핑 유라시아라고 실존적인 스터디 라인인데 이제 이 카스코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리고 네덜란드에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들던 차였는데 요우미라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유라시아라는 지정학적 개념이 있고 또 유라시아라는 이 지질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유럽과 아시아로 양분된 그 어떤 개념이나 정치적 상태를 이렇게 도전하고 허무는 이론이나 아니면 실제 경험 활동을 꾸리게 돼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알던 되게 경제적이고 거버넌스의 어떤 조직이나 동네의 거버넌스에 관한 개념으로 커먼스가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커먼스가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커먼스보다 그래서 커머닝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 굉장히 동적인 개념이고 동적일 때 유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유지라는 번역은 쉽지만은 한계가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어떤 이분법적인 세계관, 사고 체계에 이제 딴지를 걸고 그거를 해체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커머닝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스터디 라인과 또 관련해서 여기서 이 다이버스 이코노미의 스터디 라인은 파이낸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엑셀 시트를 다루고 펀딩 리포트를 다루는 이제 에릭이라는 분의 스터디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 이제 어떤 기관을 보더라도 지식 생산층과 그렇지 않은 층, 노동자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런 어떤 이분법적 구분도 계속 허물게 되는 이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또 다른 시각적이면서 공간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맨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저희가 그 새 공간으로 이사 갈 때 되게 큰 공동의 테이블을 두었어요. 다 이제 그 사무실 공간이 다 공동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개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집단 함께 하는 것과 아니면 따로 하는 것, 공적으로 하는 것과 사적으로 하는 것의 구분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작업의 일환이거든요. 2018년 이후에 이제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워킹 포 더 커먼스의 변화 중에 하나는 어셈블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포지움이랑 이제 좀 다른데 2019년에 했던 어셈블리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초청 연사 없이 3일 동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제만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의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을 그 이후에 모았고요. 그래서 참석자들은 누가 오는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함께 한 것이고요. 의제는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예술가와 예술기관 활동의 변화를 위한 지침서를 만드는 거였고요. 5년 걸려서 작년에나 그 지침서가 퍼블리시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언러닝 비즈니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도와 상관없이 엄청 느려지고 엄청 비생산적으로 되었습니다. We owe each other everything. 코비드 상황을 좀 언급하기도 하고 커먼스 개념을 이제 재점검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모두 C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커먼스를 이렇게 커먼스의 중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함께 정의하는 그런 어셈블리였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어셈블리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계속 열려 있는 그런 어셈블리예요. 이 어셈블리를 통해서 사실 저희 팀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은 팀과 그 팀 밖 공동체 사이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거의 결과가 이제 저희가 에코시스테믹 시프트라고 해서 전체 운영 방식이자 그 프로그램을 더더욱 그 이제 관계 주변 카스코를 이루는 관계 중심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제 변화가 이렇고요. 직원, 고용된 자로부터 실천자들의 공동체로의 이행이 이제 한 8년에 거쳐서 일어난 것 같아요. 디지털 클리닝이라는 엑서사이즈를 한번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 작은 기관이 아카이빙을 제대로 한다는 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제 쌓이는 거죠. 정보들은 물론이고 작품들도 쌓여가요 사실. 그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니나 벨 F라는 이름을 빌려서 프로젝트로 위장을 하여서 하게 돼요. 가상의 인물이 누구인지 그 가상의 인물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는 건지 집단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집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툴인데요. 그 이름을 걸고 그 니나의 뮤지엄을 만든다. 근데 그 니나는 아카이빙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무수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 외에도 비인간적 요소들, 관계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런 빌미로 디지털 클리닝과 아카이빙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거의 세미나용인데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데이빗 봄이라는 이론 물리학자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분이 쓰신 글들, 강의록들을 모아서 낸 책인데 그 책의 시작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뭐냐 하면서 이제 대화론을 이분이 이제 개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비개인적 유대감이라는 거거든요. 뭐 축구장에 가거나 아니면 전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깊게 알지 않아도 느끼는 어떤 유대감? 대화를 통해서 그 유대감을 추구할 때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고요. 사고와 감정은 중심 나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내가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비개인적 유대감이라는 것도 혹은 커먼스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거를 내가 진짜 사랑을 느껴서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감정의 세계라기보다 존재에 대한 이해에서 가능한 실천적 커미트먼트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아까 이제 인디비주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면은 내 의견을 가진 어떤 내 나로 우뚝 서는 것이라면 인디비주에이션은 사실 그 헌신의 지점을 찾으면서 나를 비워가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접근을 철학적이고 영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커먼스에 대해서. 그리고 커먼스를 단지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해석할 때 계속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커먼스 하면 뭐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규모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이제 활동의 퀄리티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I love you in the name of commons 아니면 비개인적 유대감의 또 다른 표현을 알로하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로하는 다 이제 그리팅 그냥 뭐 웰컴 안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와이 원주민에게 아주 중요한 그 하와이 원주민의 가치의 모든 원천을 알로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로하가 너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하는 방식인 것도 아니고 다만 너와 in touch with yourself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면 너를 마주하는 것? 그래서 너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알로하가 표현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사고가 지배돼서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좋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관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하와이 언어 사전 가장 처음 만들어진 사전에 다른 데서는 빠져 있는데 그리프라는 정의가 나와요. 알로하에 대해서. 그리프를 애도와 그래서 이 뭐 사랑, 애정, 감사함, 친절함, 동정 그리고 컴패션 그래서 상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분노와 더불어 슬픔 이런 거를 전제할 때 진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로하 no, 그러니까 알로하 no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 표현이어서 알로하는 없다. 나는 알로하 안 한다라는 건데 하와이 언어에서 no라고 하면 길게 표현을 하는데 deeply 정말 알로하해 라고 해요. 여러분 알로하 노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